안녕하세요. 그라스메디 수의사 신세현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 이번에 수의사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수의사법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다룰 거는 전자처방전의 의무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처방전이라는 게 사실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도 아직은 좀 생소한데,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굉장히 전자처방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전자처방전 사용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마다 질병명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들 다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을 때 질병이 다르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약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성분을 약국에서 처방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의사가 처방하는 약도 개개별적으로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아스피린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아스트릭스라고 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면 의료 정보의 혼란만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의료 비용이 더 많이 상승하는 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해서 정부를 주도로,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에서의 협조로 현재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전자처방전이라는 거를 다른 직종들도 다 쓰는가? 전 그게 제일 궁금해서 먼저 이제 한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의사분들은 의약 분업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한의원에서 직접 탐정치를 구비해서 약을 이렇게 조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환자가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할 때는 발행해줘야 되는 게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전자처방전이니까 말 그대로 처방을 했던 목록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방에 대해서도 발행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나요? 일단은 저는 지금 임상한 지 제가 지금 4년차쯤 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요구하신 분은. 근데 저희는 차팅을 할 때는 일단 수기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전자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 기록이 기록한 한의사만의 기록이 되죠.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이 이전 한의원에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좋았다 혹은 나빴다고 할 때 그 약이 뭔지 알면 되게 진단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점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자처방전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렇다면 사실 한의사분들도 전자처방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일단 얘기 진행하면서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법이 개정안에 갑자기 들어갔어요, 이게. 네네. 전자처방전을 꼭 해야 된다고 개정안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물병원 안에서 이제 조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트에 기록하는 걸로 이제 전자처방전 발행이 이제 대신되고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사실 반려동물 임상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축산업과 관련된 이 대동물 임상 쪽에서 더 문제가 많아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기이한 형태로 자가진료에 대한 허용 기준이 좀 마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자가진료가 가능하다 보니까 특히 이 축산업에서는 이 수의사가 일일이 진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혹은 처방전 없이 불법 유통되는 약물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항생제를 과용한다든지 남용한다든지 오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제도가 먼저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게, 유통 자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통 경로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 처방전 자체만 단속하는 걸로는 실제적인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게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전자처방전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전자처방전이 의무화가 되면 자가처방을 했던 가축 농장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한 가지, 수의사가 불법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속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수의사가 반드시 발행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동물병원이나 일부 약국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을 농장주가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추적이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해당 부분에서는 의사로서 좀 견해를 덧붙이고 싶은데 사람 쪽의 의학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은 항상 야기가 되어 왔었고 그런 것들을 막고자 전자처방전과 이제 전자기록 의무화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행 과정을 겹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전자처방전이 의무화가 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생제의 과용, 그 다음에 오용, 남용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음성적으로 거래하던 것들이 지금은 근절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많은 법령적인 것들을 공포를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가축 문가로 공무 단속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가 좀 잘 정착이 돼서 항생제의 오남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저희 반려동물 진료를 보시는 보호자님들께서도 본인이 혹시 약국에서 알바를 하신다거나 혹은 뭐 부모님이 약사시라거나 본인이 약을 구할 수 있다면서 이제 처방 내역을 알려주면 본인이 조제해서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 계도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오남용이 원인인 거네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한의사가 전자처방전을 안 쓰는 이유도 그거와 비슷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 그 한약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트에 가면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손쉽게. 이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거기에 내역들이 쭉 나오면 그거를 환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거의 부색을 맞춰서 구할 수 있거든요. 같은 2, 3이라는 하나의 품목이라도 그게 한약재로 유통되는 게 있고 또 식품으로 유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자처방전을 쓰면은 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대부분 한약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그런 통계 사례들이 한의원보다는 그렇게 자가 진료로 인해서 발생한 건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 한약재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제한과 관리 감독이 있다면 저는 전자처방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실 최근 수의학계에서도 이제 불고 있는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말하면 의료도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이런 재화가 잘 분배되고 그리고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뭐 법적으로 법이 있기 전과 이후를 뭐 탈법이니 불법이니 위법이니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도화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무 집행을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피해보는 어떤 직종도 없어야 되고 그런 취지로 말했으니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